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우리는 기법 공부를 하나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기법은 이렇게 여기서 들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급등이 나오는 애들을 많이 보셨죠?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고가놀이라고 해요. 고가놀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고가놀이를 내가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사면 시간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높이 올라왔어.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기법이냐면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크게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 박스를 쳐두면 여기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팔아주는 거죠. 매수 타점을 직접 한번 보면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KC 코트렐이에요. 여기서 들어올리고 안 꺾이는 거 보고 나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 박스를 치고 매수를 적절하게 잘 한 후에 여기서 이제 팔아주는 거예요. 상한가를 끝까지는 다 먹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만 팔아도 수익이 크게 나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제가 산 자리에서 이렇게 해보면 24%가 찍히죠.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금방금방 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이는 주문 실수가 나간 거죠.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버렸죠. 파리파리 창을 쓰게 되면 주문 실수가 가끔씩 나가요. 다른 종목을 하나 볼게요. 이거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크게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박스를 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스윙은 단타처럼 내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조금만 주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이거를 내가 끝까지 다 먹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다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쯤에서만 팔았어도 벌써 19%, 20%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포스코 엠텍도 2차전지 관련해서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많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매수 박스를 하나 쳐두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매수가 된 후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시간을 곱해주면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한가를 안 먹고 이런 꼬리에서만 팔았어도 벌써 30몇 %가 수익이 나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셀바스 AI라는 종목인데 작년 12월에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죠. 마찬가지로 급등한 후에 많이 꺾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시그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 매수 박스를 치고 기다리면 이렇게 매수가 되고 시간을 조금만 곱해주면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와요. 이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에요.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고 많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 박스를 치고 기다리면 이렇게 꼬리에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매수가 된 상태로 거래가 터질 때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20몇 % 충분히 수익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죠.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단기 고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강의나 책에서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면 좋다,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거는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내려버리면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마이너스 7%짜리예요. 음봉이. 이런 거를 하나만 맞게 되면 내 계좌에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10%에서 15%가 찍히기 시작해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스윙을 잘하는 분들은 이거를 단기 고점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따라붙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따라붙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기다리면 내려오거든. 기다려서 내려와서 내가 좋아하는 패턴을 만들어주면 그때 들어가도 나는 늦지 않거든. 그래서 스윙 트레이더들은 돌파 매매 같은 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눌림목을 기다려서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를 돌파할 때 사야지, 여기를 돌파할 때 사야지 이렇게 위험한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스윙의 관점이에요. 단타는 돌파 매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맞고 틀리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철학이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기본기는 우리는 어떤 한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15,200원이라고 찍혀있죠. 15,200원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야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15,200원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대충 이러한 영역, 즉 가격이 아니라 가격 구간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셨다면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시 한 번 더. 주식은 어떤 한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떤 한 변곡점 그 자체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변곡점이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런 밴드 구간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변곡점을 맞출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한 가격 15,000원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야, 그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자기만의 공식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어디가?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주식시장은 이러한 영역의 게임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기 1, 스윙에 관한 거예요. 단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책이나 강의에서 일반적으로는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상승의 초입이라고 해석하거나 매수를 추천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실용적인 규칙은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다. 기본기 2, 주식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은 변곡점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즉 하나의 변곡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 트레이딩은 변곡점이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 가격 밴드, 가격 영역을 맞추는 게임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기법을 쓰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기본기 두 가지예요. 이 기본기가 없으셨다면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는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급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법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랑 관련이 돼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단기 고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 고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냐면 어차피 여기가 단기 고점이라면 내가 굳이 여기서 사야 될까? 이게 단기 고점인데 내가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관점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따라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단기 고점인데 내가 굳이 왜 사야 돼?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적당히 내린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차트가 나와야 돼요. 저희같이 이제 급등주 매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은 이거를 차트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차트를 살리게 된 거예요. 차트를 살렸으니까 여기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닥까지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다음날 음봉을 주고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양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날 음봉을 노리는 거예요. 양봉에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 주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팔아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올 때는 다음날 3%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런 데서 종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날 종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먹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날 종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음날 시가부터 마이너스로 밀려서 출발을 하고 한 번도 본전이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종가까지, 어제 종가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7%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전이 언제 오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여기서 또 못 팔았으면 또 마이너스 7%가 찍혔어요. 그럼 벌써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이에요. 단타는 너무 좋겠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에. 하지만 스윙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가 많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를 살려줄 때, 차트를 살렸다면 여기에 손절 라인을 긋고 여기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음봉으로 나한테 기회를 주면 이렇게 매수가 되고 시간을 조금 주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포스코 엠텍도 갑자기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상한가를 주고 다음날도 장중에 16%까지 많이 올랐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 단기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단기 고점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따라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려오거든. 어차피 내려오게 돼 있어.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을 주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차트를 살려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서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면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줘야 돼요. 왔으면 자신 있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일단 자신 있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원칙에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을 주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하나 더 해볼게요.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단기 뭐다? 고점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기다린다. 알아서 내려온다. 알아서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예쁘게 이렇게 살려줄 때 이때부터 행동 개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꼬리에서 기회를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조금만 주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급등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봤지만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져요. 들어 올렸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 예쁘게 들어 올리는 구간이 나와요. 이럴 때 이렇게 한번 매수 박스를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셀바스 AI예요. 작년 12월에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때 처음으로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한다? 단기 고점으로 해석을 한다.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차트를 예쁘게 살려주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선을 긋고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매수 박스를 치고 나한테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주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 차트만 봤는데 예전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는 옵티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옵티시스는 그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올라갔을 때는 단기 고점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서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와요. 나오다가 여기서도 차트를 살렸죠. 이렇게 예쁘게 차트를 살리는 게 좋아요. 예쁘게 차트를 살렸을 때 이 자리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줘야 돼요. 내 매수 박스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시간을 주고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이거는 한국 BNC예요. 한국 BNC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럴 때는 이제 단기 고점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서 쫓아가지 않는다. 기다리면 알아서 내려온다. 알아서 내려오고 있죠. 조정을 기다린다.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올리는 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나는 그저 차분하게 기다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 개시를 하는 거죠. 내려와야 돼요. 쫓아가지 말고 내려왔을 때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사지 말고 밑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기회가 왔죠. 계속해서 내 매수 박스에 들어오고 있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동방이라는 차트예요. 동방은 이제 과거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쿠팡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얘도 많이 올랐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점상을 쳐버렸죠. 조정을 기다려준다.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 예쁘게 들어올리는 봉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박스를 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 매수 박스에 들어왔을 때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이거는 한탑이라는 종목이에요. 한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거래를 주고 상한가를 한번 치고 다음 날도 고가가 20%까지. 이럴 때는 따라 붙지 말고 단기 고점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차트를 예쁘게 이렇게 돌려나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럴 때 여기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한번 끌어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주겠죠. 여기서 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장중에 19%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 타점을 보면 이렇게 매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쉽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건이 있죠. 조건 1번.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너무 크게 꺾이면 안 된다. 2번, 연속성이 있는 재료로 올라간 종목이 훨씬 확률이 좋다.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기법을 쓸 수는 없어요. 섹터가 만들어지거나 테마주가 만들어졌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트를 살릴 때 정확하게 예쁘게 살려주는 게 좋다. 애매하게 살리면 확률이 낮다. 이거는 한놈 화성이에요. 여기서도 차트를 살릴 때 예쁘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올리면서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기법을 쓰실 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차트를 살릴 때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종가가 7.5%예요. 이미 꽤 올라간 상태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종가에서 따라 붙으면 안 돼요. 7.5% 올라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 손절 라인을 깨버리고 내려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을 때는 종가에 따라 붙지 말고 항상 밑으로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눌림이 나오면 내 거고 안 나오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여기 내가 생각한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법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면, 주주총회님,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요?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손절을 해버리면 되죠.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이런 손절 라인을 절대로 깨지 않는 기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즉 100% 되는 기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금융시장이든 상관없어요.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안 벌겠다라는 뜻이에요. 수익이라는 단어 뒤에는 필연적으로 쌍둥이처럼 리스크라는 애가 따라붙어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어떤 볼펜의 한쪽 끝을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들었다고 치면 반대쪽에 있는 볼펜의 끝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볼펜의 한쪽 끝만 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 나는 무조건 100%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애초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돈을 안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를 하면 차트를 살릴 때 너무 강하게 살리는 경우는 종가에 따라붙지 말고 다음날 음봉을 노린다. 두 번째 주의사항, 내가 생각한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미련을 갖지 말고 손절하고 나온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모든 급등주를 이 기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 기법은 수많은 급등주 패턴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이 기법은 고가놀이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쉽게 쓸 수는 없어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매매법이에요. 연습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자꾸 그 차이점을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법이 딱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는 정말 이제 단타 못지않게 시간을 많이 아끼면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내 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매매법을 꼭 완성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채널에 로고를 좀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예전의 로고는 조금 이제 대충 만들고 촌스러워가지고 이번에 조금 세련되게 만들어봤어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채널 대문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채널 대문이 없죠. 위에 어떤 채널을 알려주는 그런 거나 이제 채널 전용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매를 할 때 좀 이렇게 세련되고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매를 잘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멋있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멋있게 생각을 해야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매매도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고가놀이 패턴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